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쭉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의 어원입니다. 컴퓨터라는 게 무엇이냐? 컴퓨터는 컴퓨트에서 나온 말이죠. 컴퓨트는 계산하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ER 또는 OR, ER을 붙여서 컴퓨터는 원래는 계산하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계산하는 사람. 자, 그런데 그게 계산하는 사람이 사람에서 우리가 기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 원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계산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는 사람이 계산하는 거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계산기, 계산 장치가 컴퓨터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나타내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우리 잠깐 간략하게 보고 올 텐데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입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 영화 배경이 되는 것들이 우리 이 다음에 배우는 인터넷이 탄생되는 배경하고도 연관이 되고 컴퓨터가 발전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잘 나타낸 영화예요. 물론 이 영화의 배경이 그렇고요. 실제로 이 영화는 이제 흑인이 어떻게 1960년대를 거쳐서 이렇게 나사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런 스토리를 담은 영화인데요. 재밌습니다. 재밌는 영화인데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그 시대 당시를 알고 보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 간단한 부분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영화를 잠깐 소개하는 걸 잠깐 한번 보고 와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거기서 몇 가지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앞부분에 나오는 요거 장면이 있는데요. 아마 금방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나사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부서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Colored Computer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유색인종 전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흑인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시대 상황이었으니까 백인들이 따로 모여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모아서 우리 우주 개발을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런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빨리빨리 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부서를 만듭니다. 그게 컴퓨터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실은 기계장치가 모여있는 컴퓨터실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영화나 뉴스에서 보시면 어떤 커다란 방에 기계장치들이 막 있는 거죠. 그게 컴퓨터실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초창기 때 컴퓨터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들,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계산하던 시대입니다. 자, 영화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오면은 위에서 막 열심히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거를 쭉 여기다 내려보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계산기, 타자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이제 그 시대 상황에서의 스토리가 재밌는데 그 60년대에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그 사람이 하던 역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하는 거죠. 이때 처음 도입이 돼서 나사에서 이때 당시에 IBM 7090이라는 우리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하던 시대에서 이제 컴퓨터가 계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초창기 때 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중에 이제 여자 주인공, 흑인 여자 주인공이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스토리를 담은 그런 영화 내용이에요. 이때 당시에 포트란이라는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언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언어죠.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0과 1의 컴퓨터, 디지털의 컴퓨터 조합을 사람이 0과 1의 조합을 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들이 프로그램 언어인데,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동하게 되는 스토리를 담은 이 영화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이거 한번 영화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컴퓨터라는 게 원래 뭐냐? 컴퓨터는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계산하는 거를 빨리빨리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계산하나 보니까 너무 느리죠. 그래서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컴퓨터라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사람의 몇백 배, 몇천 배의 그 계산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게 컴퓨터의 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런 기계 장치들, IT, 정보통신 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대부분 보면 이러한 그 아이러니하게 이 전쟁과 연관돼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레인지도, 전자레인지 알죠? 그거는 레이더를 만들다가 발생된 거가 이제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군대에서 여러 가지 그 시도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나중에 뒤에서 인터넷의 발생 배경도 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시대 배경이 같이 겹쳐집니다. 이 시대 배경이 인터넷과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때 당시에 컴퓨터의 발전, 그 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만들어지는 배경, 이런 것들을 영화적 배경으로 보고 보신다면 훨씬 더 재밌는 게 영화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쭉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담은 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사진으로도 좀 많이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왜냐면은 뭐 이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훨씬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쭉 초창기 컴퓨터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요약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때 시대 당시에 촬영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모아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준 동영상이 있어서요. 그 동영상을 쭉 시청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퓨터의 배경의 역사가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제 그 아이폰, 그 애플의 성공 스토리, 그 다음 애플의 초창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나온 내용을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죠? 움직이는, 그림보다는 움직이는 영상을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의 오원의 출발점을 얘기하다 보면 주판부터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컴퓨터라는 거는 계산하는 기계 장치라 그랬죠. 사람이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옛날에 역사적 그 사건을 보면은 처음에는 손가락을 이용을 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을 세면서 이용을 하다가 돌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정자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떠나서 이제 그거보다 발전을 해서 이제 주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주판. 그래서 주판은 여러분들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하나, 이게 5를 의미하고요. 밑에 이거는 2를 의미하는데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주판 기계가 초창기에 계산 기계로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산 기기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형태, 주판의 형태를 이용을 했다.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 1 더하기 1, 10 더하기 15 이런 거 계산할 때 암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기를 이용해서 했던 그런 초창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존 네피어라는 사람이 존 네피어 막대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막대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돼 있고 7 곱하기 2는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돼 있어서 10단위, 1단위를 이렇게 쭉 쪼개놨는데, 자, 그거를 이렇게 쭉 모여져 있어요. 1부터 2부터 0까지 쭉 모여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425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4, 2, 5 여기 있는 막대기 있죠. 4번 막대기, 그 다음에 2번 막대기, 그 다음에 6번 막대기를 요 보드판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저게 이렇게 돼 있겠죠. 425번. 그죠? 요게 425.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곱하기 6이니까 요쪽 단위를, 여기겠죠? 여기를 읽으면 됩니다. 자, 계산하기가 되게 쉬워졌죠. 곱하기가. 이런 장치도 있어요. 그걸 네피어 막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위에 2가 있고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2 더하면 5죠. 더하면 5, 0. 그래서 2550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계산기의 원리를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런 계산 장치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15세기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17세기에 파스칼린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이런 전자계산, 그러니까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자계산기에서 이렇게 막 두들기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계산 방식은 톱니바퀴를 이용을 해서 만듭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계식 수동 계산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시계의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시계에서 초가 바퀴가 60개가 있는데 그 초 바퀴를 60번을 돌리면 연결이 돼서 1분이 한 바퀴가 돌아가죠. 이런 것처럼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져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개가 움직이면 그 다음 게 하나가 올라가는 이런 원리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톱니바퀴를 이용한 계산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파스칼린이라는 계산기입니다. 기계식 계산기죠.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만든 기계식 계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0, 1, 2, 3, 4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 바퀴씩 돌리면서 이게 계산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요 파스칼린을 좀 확장해서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게 라이프니츠의 계산기입니다. 파스칼린은 덧셈 뺄셈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 이 라이프니츠는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개발을 했는데, 덧셈 뺄셈 뿐만 아니라 곱셈 또 나눗셈 제곱근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되게 복잡한 기계 장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톱니바퀴를 똑같은 기계의 톱니바퀴 기계를 이용하는데 이거를 돌리면 덧셈 뺄셈 거기다가 곱셈 나눗셈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런 기계식 기계 장치입니다. 자, 지금 보는 기계 장치는 단순하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전자계산기와 같은 기계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베이비지의 연산기관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컴퓨터의 어떤 이론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나는 그런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형도 보면 엄청나게 크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계 장치. 과거에는 그냥 톱니바퀴를 돌리면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미 만들어진 거가 그렇게 돼 있다면, 이제 그거를 프로그래밍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기계장치 형태로 만든 게 베이비지의 연산 기계장치입니다. 이 차분기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대수표 계산에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99 곱하기 9를 하면 이거를 다 곱해주는 게 아니고 99에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9를 한 번만 빼주면 똑같은 계산이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차분기관, 또 그다음에 해석기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도형이 나와 있죠. 실제로는 뭐 운영된 적은 없고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도 그 설계 도면을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후대에 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런 걸 만들 그런 기술력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 작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이 없는 내용인데요. 표 작성기, 요거는 계산기인데, 우리가 초창기 때 이 천공카드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기계 장치예요. 천공카드. 초창기의 컴퓨터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 천공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에다가 0과 1을 입력하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이 천공카드는 이미 이런 기계 장치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 OMR 카드라고 보시면 똑같습니다. OMR 카드. 근데 OMR 카드는 거기다가 우리가 검정색 펜을 칠해서 빛을 통과시켜서 빛이 통과되느냐, 빛을 막느냐, 이제 이걸 갖고 거기 마킹한 거를 인식하는 거라 그러면, 천공카드는 이렇게 검정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 사인펜으로 아예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구멍이 뚫린데 빛이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빛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인식하는 이런 천공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천공카드를 사용해서 인구 조사할 때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 기계를 만든 회사, 이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한 회사가 결국 나중에 어떤 회사가 되냐면 IBM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이 회사가 이름을 이제 IBM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죠. 그래서 IBM의 시초입니다. 이게 IBM의 시초로 우리가 계산하는, 인구 센서스 계산하는 이런 간단한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이게 성공을 해서 지금의 컴퓨터 전문 회사인 IBM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컴퓨터의 역사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튜링입니다. 튜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아마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 그러면서 컴퓨터 과학 전산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컴퓨터의 디지털 계산 방식을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고안해내서 그거를 논문에 발표를 해요. 그게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인데,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여기다가 이제 쭉 적어놨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0과 1을 조합을 어떻게 계산해서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모티브로 삼아 가지고 구현이 된 게 초창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원리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가능한 수와 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발표를 하고요.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뒤에 1940년도에 실제로 이거를 구현한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CPU의 기본 원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 상태가 A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비트,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비트라고 했죠. 요 공간 하나가 비트입니다. 비트인데, 이 비트에 0과 1을 입력을 하는데, 이 0과 1을 어떻게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 0과 1을 만들어낼 거냐 라는 원리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CPU에 여러 가지 이런 계산 방식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 그 CPU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어떤 A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옆으로 계속 옮기라는 말입니다. A가 현재 상태가 A 있는데 그때 당시에 1이라고 돼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쭉 이동이 되죠. 여기도 A니까 이동하고요. 여기도 이동하고, 딱 왔는데 여기는 0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스톱을 하고 여기서 1을 바꿔줘야 됩니다. 1이라고 바뀌죠. 1이라고 바뀌면 이 A라는 상태가 B라는 상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이 B라는 상태로 바뀌면 다시 왼쪽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옮겨져서 이렇게 가고요. B가 0이 되면 A로 바뀌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스톱이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간단하죠. 지금 보면 뭐 이거 너무도 간단한 얘기인데 이거를 반복하면서 우리 메모리 기계 장치의 0과 1을 계속 찍어내면서 디지털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만들어내고 계산도 할 수 있고 이런 원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튜닝 기계 장치의 원리가 요게 이제 CPU, 우리가 컴퓨터, 그 펜티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 것처럼 이 CPU,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CPU라고 부르는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고요. 컴퓨터를 읽고 쓰고 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치들이 결국은 우리 지금 현대 컴퓨터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CPU가 되어 있는데 CPU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뒤에서 CPU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잠깐 또 드릴 겁니다.